항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닌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암인 경우에는 변이감 또는 변비감으로 이제 조그마한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내시경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 신호가 발견됐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 쑥스러워서 병을 키워서 자기의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비가 온다, 항문이 가렵다, 또는 방귀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대개 사위나 며느리 오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신신당부하죠. 방귀 뀌지 말라고. 네. 이 나이가 들면서 50세부터 이 항문 관략근이 노화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여성은 50세, 남성은 60세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증상이 변실금이나 그런 어떤 그런 증상들이 똥이 샌다, 팬티에 똥이 묻는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변비, 그 다음에 항문이 가렵다, 또 항문 냄새 난다, 또는 자꾸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쌌는데 똥이 남아있는 것 같다, 잔변감, 이러한 증상들을 주소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거 잘 살펴보면 다 어떤 것들이에요? 항문의 기능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문은 한 4cm 정도 우리가 항문 길이를 잡는데 4cm 정도 위에는 직장이 얹어져 있어요. 그 직장의 변을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이 부분에 똥마려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200cc 정도 볼륨의 직장에 있는 변이 누르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신경에서는 똥마르다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 똥이 없는데 똥마렵다라는 그런 변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제가 강의할 때 반응이 가짜똥, 갓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가짜똥입니다. 어떤 경우냐, 그 옆에 치질 덩어리, 내치액이죠. 치질 덩어리, 특히 이제 치질의 종류 중에는 치핵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치액 암치질 덩어리가 그 신경을 누를 때 우리는 똥마름을 느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문 관략근이 약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50이 넘어가면서 남성은 60이 넘어가면서 이 쪼이는 관략근이 약하게 되는데, 이 관략근이 약하니까 이 직장에 있는 변들이 내려와서 누르는 그 똥마른 신경, 여기에 직장 점막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항문 이 만나는 부분 언저리에 있는 똥마른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여기서 똥마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눌리는 게 없는데 열리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똥마른 신경을 이렇게 눌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이건 살덩어리지 똥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 잔변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열려있기 때문에 방귀가 픽픽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액, 똥물, 방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가 축축이 젖어요. 젖었다가 아주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르죠. 그러면서 여기 피부 변성이 오게 돼요.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된다.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노화에 의한 항문의 변화 또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관략근이 완전히 열려서 똥이 새면은 우리가 변실금이라고 그러죠. 변철인. 근데 그 오기 전에 증상을 미리 감지해서 그것들을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 변실금이나 변절입 이런 것들, 노화에 의한 증상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관략근의 힘을 키우는 거죠. 또는 치질이 있을 때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질과 이 관략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333요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333요법의 첫 번째 3은 똥 싸는 시간을 3분 내로 줄여라. 두 번째는 그런 후에 일어나서 3분간 온수 자욕을 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입니다. 30분간 침대에 엎드려 있으라. 이게 333인데, 3분간 대변을 보고 일어나서 3분 자유하는 후에 엎드려 있어서 침대에 엎드려 있으면 스르르 똥 마른 것이 없어진다. 그럼 뭐예요? 바로 관략근이 약해서 열려서 장 점막에 밀려 내려온 거예요. 밀려 내려온 거가 엎드려 있을 때 스르르 간다. 그렇죠? 또 하나는 치액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좌욕오고 항문이 따끈따끈할 때 엎드려 있으니까 직장 안으로, 항문 안으로 이 치질 덩어리가 스르르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잔변감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엎드리는 순간에 잔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는 가짜 똥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데도 또 계속 똥 마렵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똥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변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식이섬유 같은 거, 변비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변을 원활히 빠져나가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문제잖아요. 이 순간이.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온수 자욕을 하는 거예요. 좌변기 위에다 자욕판을 올려놓고 샤워기로 따끈따끈한 물을 받아놓고 한 2, 3분 있으면 항문이 열려서 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똥을 싼다는 거는 직장에 있는 변을 내보내는 것이 똥을 싸는 거예요. 요즘에 간혹 똥을 싸는 거를 똥마린 증상, 변이감을 없애는 걸로 잘못 인식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어서 그 똥 마렵다, 변이감,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 20분, 어떤 분은 거기서 소설을 쓰고 나와요. 한 40분, 50분, 1시간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오히려 더 항문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변비 느낌을 더 악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3분만 되고 얼른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볼 때 항문을 열어서, 또 직장 항문 각이 90도 이하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각을 펼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회음부하강 내리고, 그래서 항문 이 직장각을 펼쳐줄 때 이 변이 빠져나오는데 대개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똥인 경우는 2, 3분 돼도 똥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더 앉아 있으면은 그 똥마리다는 그 변이감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얼른 3분 내에 일어나서 좌욕을 하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그 가짜 똥 마른 변이감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진짜 똥이 있을 때만 똥 마렸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져서 나는 이제 변비가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화에서 항문이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 항문 관략근을 키우는 그 운동에는 뭐가 있느냐? 복압의 변환을 주는 운동. 복압이 변할 때 이 내관략근 움직이게 돼요. 항문 관략근은 이 내관략근, 유관략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유관략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걸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압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복압이 늘어나게 되면, 강해지면 내관략근, 유관략근이 꽉 조이고, 복압이 좀 느슨해지면 이 관략근도 좀 이완해집니다. 그래서 복압의 변화를 주는 운동, 뭐 조깅이나 줄넘기 이런 것들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출렁거리지 않으면 조깅을 해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제자리 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리 뛰기라도 해서 이 장이 출렁거리고 복압을 변화를 주면은 관략근이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이 있어요. 항문을 쥐었다 놨다 하는 케겔 운동. 그래서 항문 조이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간 이완하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5초간 조이고 5초 풀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을 오전에 30번, 오후에 30번 정도 시행하는데 10번 하면 힘들죠. 그래서 물도 마시고 좀 거닐어주고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10번 하고, 또는 띄엄띄엄 설거지할 때 10번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뭐 유출 준비할 때 10번 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오전에 한 30번 정도, 오후에 한 30번 정도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가 매일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깅 운동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조깅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좋고, 한 번 할 때 20분 이상 그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20분 정도 조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장이 출렁거리는 거 횟수, 그거 하고 우리 이제 병원에서 관략근 치료하는 그 횟수, 사이클을 비교해 볼 때 20분 이상 정도는 뛰어야 그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횟수 계산해서 나온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매일 하게 되면 이 관략근도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노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오히려 힘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하루는 푹 쉬어주고. 20분을 계속해서 뛰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한 1, 2분 뛰다가 저 한 5분 걷다가 또 1, 2분 뛰다가 5분 걷다, 이렇게 해서 뛰는 시간으로 20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걷뛰가 되죠. 걷뛰는 1시간 정도 하면은 아마 20분 뛰는 거가 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대장항문과, 특히 이제 항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닌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뭘 생각해 머릿속에서는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암이
증상이 나 암이다 라고 나오는 증상은 우리 인체에서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통증이나 다른 기능의 이상, 위 같으면은 위, 상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게죠. 마찬가지예요. 대장이나 항문도 통증이나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항문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암 환자가 많이 오냐면은 첫 번째는 변비 증상으로 많이 와요. 두 번째는 출혈 증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변비인 경우에는 가똥, 가짜 똥 마르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과 항문에 만나는 그런 직장암이 있을 경우에 가짜 똥 마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이감인데 가면 똥이 잘 안 나와. 근데 싸긴 싸는데 그 짜고도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변이감이 있거나 변비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암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주 초기에는요, 내시경으로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점막에 붙은 암덩어리 같이 떼내는 점막 절제술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수술이 끝나버려요. 근데 키워서 이 암이 점막을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 근육층을 침범했다. 그러면 장을 잘라야 돼요. 그럼 이제 배를 열어야 되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암이 아닌가 이걸 해결하면, 내가 증상이 변이감도 없고 변비도 없었어.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은 발견이 되더라도 아주 초기예요. 한 4, 5년 전부터 나는 이렇게 자꾸 변이감이 있고 4, 5년 전부터 자꾸 변비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안 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발견되면 어찌 되겠어요? 말기 암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암인 경우에. 암이 아닌 경우는 그냥 변비죠. 치질이고. 근데 암일 경우에는 4, 5년이 나왔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말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문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암인 경우에는 이 변이감 또는 변비감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내시경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4, 5년 길게 있다가 오신 분들, 또 출혈이 오래됐는데 오신 분들이 간혹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3기나 또는 아쉽게도 말기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문과, 대장항문과 증상들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즘에 대장항문의과가 동네에 다 있어요. 시골에도 시군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대장항문과를 찾으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대장 내시경도 한번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또 항문에 피난다, 변비감이 있다, 똥을 싸는데 개운하지 않게 변이감이 있다, 그 똥을 삐질삐질 수제비 똥을 싼다, 그러면은 꼭 항문과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조그마한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저희 항문과에 오게 되면은 뭐 약을 한 2주 먹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만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운동하는 거 추천을 했는데 그거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비수술법, 그 다음에 단기간에 치료 완치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문에 또는 대장에 또는 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상 신호가 발견됐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 제가 이제 제 쓴 책 속에도 그런 증상에 대한 신호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해놨는데, 그거 읽어보시고 여기 해당된다 그럼 빨리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해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항문과에 오면은 똥을 언제부터 쌌어요, 똥구멍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요즘에 문진표에 세세하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주고 의사에게 전달이 됐을 때 의사는 그걸 읽어보고 바로 검사, 진찰, 그리고 처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설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화로 하기에 쑥스러운 것들은 문진표 다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항문을 볼 때 옷을 다 벗고 어떻게 거기를 대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문을 진찰할 때 이 구멍포로 소독포로 이렇게 덮어놓고 보기 때문에 항문만 이렇게 딱 보여요. 대부분이 항문 앞쪽에 성기 부위가 있기 때문에 내 성기 부위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쑥스러워지는 분이 있는데, 이 구멍포로 보이는 항문의 시야에서 성기 부위까지는 느낌상의 거리는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의사가 진찰하는 이 시야의 범위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항문과 선생님들은 왜 그럴까, 무슨 병일까라는 뇌신경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문을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부색이 연한 색인지 좀 까만색인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항문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쑥스러워서 병을 키워서 자기의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기 발견, 항문 건강의 지름길입니다.